안녕하세요. 오늘 업무로 인해서 중동의 UAE, 즉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는 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요르단 이 세 나라를 출장을 다녔었습니다. 이 중동의 세 나라를 다니면서 느꼈던 여자들에 대한 관습 이런 거와 술에 대한 허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UAE의 아부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전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가했다가 현지에 법인을 만들어서 몇 년간 다른 일까지 벌였었습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알코올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급 호텔에서는 술을 판매합니다. 또한 제3세계 여성들도 이 술 파는 그 호텔 주위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지의 한인 식당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소주를 생수병에 팔기도 합니다. 이곳의 성인 여자들은 부르카를 거의 착용하는 편입니다. 여자분들 눈만 보이니까 더욱 신비하게 예뻐 보입니다. 저하고 해외 사업에 행동을 같이 했던 이사장님이란 분과 현지 법인을 합작했습니다. 현지 파견 직원들을 위한 숙소 임대비만 1인당 월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그렇게 비싸다면 아예 저희가 집을 지어서 임대 사업까지 겸하자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즉시 아부다비 서쪽 끝,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 쪽에 있는 실라라는 동네가 바라카 원전 플랜트와도 가까워서 그쪽으로 땅을 보러 갔습니다. 무작정 동네 슈퍼에 가서 주인한테 이 지역에 돈 많은 토우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소개료는 주기로 했습니다. 토우를 만나서 그 사람 땅을 일정 부분 사갖고 건물을 짓는 것까지 합의를 봤는데 여러가지 다른 안 좋은 조건들이 자꾸만 나오는 바람에 일단 그 계획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토우는 만났던 날 저희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었는데 닭고기를 못 먹는 제가 비즈니스상 어쩔 수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서빙은 여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아들들이 전부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여자들은 외근 남자와의 접촉을 못하는 전통에 따른 것 같습니다. 다음날 저희가 그 건축사업 계획을 접는 걸로 결론 내리고 떠나려는데 그 토우가 또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안내를 받아서 이번에는 그 사람의 둘째 부인 집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무릎에 앉아있는 귀엽게 생긴 애는 둘째 부인의 셋째 아이이고 서빙을 하고 있는 애들은 첫째 부인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하고 있답니다. 셋째 부인도 이때는데 사생활이라 호기심은 같지만 더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합작을 하고 있던 스폰서, 현지 스폰서는 샤르자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또 하였습니다. 근데 샤르자가 아부다비에서 좀 멉니다. 그 식사 한 끼 먹으려고 서너 시간을 차를 타고 갔습니다. 집을 새로 지어서 저희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집도 역시 안채와는 분리되고 있어서 거실을 먼저 자랑하며 보여줍니다. 거실에 앉아서 한담을 좀 하다가 식탁으로 가서 있는데 이 친구만 부엌으로 들락거리면서 음식 나르느라고 바쁩니다. 아들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영국에서 유학 중이랍니다. 다른 부인은 없냐 그랬더니 요사이 자기네들처럼 젊은 층들은 거의 일부 일처제를 선호한답니다. 교육받은 여자들이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네요. 여자들은 그래도 그 부르카를 입고 대형으로 쇼핑을 즐기는데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고급 화장품과 고급 속옷에 대한 쇼핑을 잘 한다고 합니다. 쇼핑 나와서 음식은 어떻게 먹을까 제일 궁금했는데 우연찮게 아이스크림점에서 부르카를 재빠르게 들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했지만 계속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로 출장 간 경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곳에도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화전 로드쇼를 하는 회사의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사우디는 그 이슬람 국가의 종주국 같은 나라여서 그런지 엄청 엄격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여자일 경우 히잡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또 알코올은 절대 금지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 운전자가 생겼다고 해외 토픽에 뜨는 것을 보니까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강력한 종교경찰이라는 게 있어서 코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지 리야드 컨벤션 센터 내에서 로드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보니까 프랑스 여자가 종교경찰 2명한테 끌려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정을 듣고 보니까 컨벤션 센터 메인 홀에서 간단한 스낵을 먹으면서 초청 인사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라이벌인 프랑스에서 스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를 들여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메인 홀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우디 법에 따라서 종교경찰이 강제로 끌고 나간 거고요. 프랑스 여자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끌려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여하튼 이런 해프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회를 가졌는데 저희 회사의 사업 구상을 말재주 없는 제가 짐딴나게 발표해서 어쨌든 마무리는 잘 지었습니다. 다음은 요르단 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도 암만의 공사를 위해서 이사장님과 출장을 갔었는데 이곳은 중동이긴 한데 말 그대로 엄청 자유스럽습니다. 술도 마음껏 마시고 여자분들은 간단히 히잡을 두르든지 안 둘러도 괜찮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수도인 암만 국립대학의 현장에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학생 식당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학생들은 발랄하게 깔깔거리면서 유럽 여대생 같았습니다. 복장도 청바지에 블라우스나 티 같은 것을 입고 있고 물론 히잡 두른 여학생도 많이 보였습니다. 시내 거리에 나가면 20년 전에 우리나라 거리 같습니다. 반 이상의 차들이 우리나라 중고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형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봉고, 포토트럭 없는 게 없습니다. 이걸 보니까 또 이 나라의 친근감이 확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르단강으로 관광을 하면 그 바로 강 맞은편에 이스라엘 경비병들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쪽 요르단 군인들은 순한 시골 군인 아저씨 같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 사해에 가서 수영을 해봤는데 정말 몸이 붕 뜹니다. 그냥 스며시 뜨는 게 아니고 에어투비를 타고 앉듯이 확 뜨는 그런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요르단 관광의 백미는 페드라입니다. 다른 유튜브에 아주 멋있게 소개된 게 많아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중동 출장을 다니면서 두바이 공항이나 아부다비 공항에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에 우리 아버지들이나 형들이 사우디와 같은 중동에 돈 벌기 위해서 갔다 오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던 걸 기억합니다. 소니 전축은 최고의 자랑거리고 텔레비전, 워크맨, 그리고 생필품들을 귀국길에 이민자 짐처럼 가지고 들어왔었죠. 근데 지금은 그걸 동남아 사람들이나 우즈베키스탄, 타자흐스탄 같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카트에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귀국길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은 007 가방이나 기내용 백 같은 가벼운 짐을 들고 경쾌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우디 사막 현장의 낮의 온도가 40도가 넘어서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정말 살인적인 더위에서 일하는 이 지금의 제3세계 기능공들 모습에 30년 전 우리네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